안녕하세요, 알렉스강입니다. 오늘 카카오를 살펴볼 건데, 카카오가 최근까지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죠. 카카오에 대한 뉴스를 살펴보면 한 달 새 1.1조 원을 개미들이 줍줍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를 최근 한 달간 개인이 엄청나게 순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기관을 보면 삼성전자, 네이버, LG와 카카오 요거를 기관이 이만큼이나 순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기관이랑 또 외국인도 같이 던졌어요. 기관, 외국인, 특히 기관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막 던지는 걸 개인들이 다 받았는데, 이렇게 최근 한 달간 받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흘렀죠. 카카오 여기서부터 기관이 이렇게 내 던지니까 이걸 개인들이 다 받았는데,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음봉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그럼 언제 반등할까, 지금 이 차트 모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매물대를 표시해 놨는데, 매물대 차트를 보면 여기 이제 두꺼운 매물대가 이렇게 있죠. 두꺼운 매물대 34만원에서 35만원 요 정도 매물대에 요때 그리고 여기에서 많이 사람들의 거래가 일어났었고, 여기에서 이제 본전 심리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22일 화요일부터 요 매물대와 60일 이평선 이렇게 간신히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반등하는 듯 하다가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미국 나스닥 큰 폭락 이후로 카카오도 같이 떨어지고 있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시점인 겁니다. 오늘 이후로 여기를 뚫고 아래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반등이 시작하느냐, 요걸 보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그냥 야 떨어진다, 이쯤이면 저점이겠지 그러면서 막 계속 주워 담지 말고 반등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물대가 지금 여기에 걸쳐 있는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라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으로 지지선도 볼까요? 지지선을 이렇게 그려보죠.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보면 아직 멀었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그려보고, 지지선을 이탈한 게 요 정도 9월 14일, 15일 요 정도에서 지지선 이탈했고, 여기에서 이제 더 큰 지지선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그냥 지지선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적당히 이렇게 맞춰서 그릴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살짝 이탈했다가 하고, 요 정도에서 22일과 오늘까지 이렇게 지지선이 걸쳐 있는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지지선을 이탈하고 크게 또 빠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버티느냐, 요것도 지금 살펴볼 만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그러면 저항선은 어떻게 되느냐, 저항선 요게 이제 저항선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여기에서 또 최근 저항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저항선도 돌파를 하려고 이제 16일부터 16일, 18일, 21일, 22일, 23일 오늘도 그렇고 요 지지선 그리고 요 저항선 요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아까 이렇게 매물대가 있었죠. 매물대가 이렇게 있고 지지선과 저항선, 그러면 이제 조만간 이 주식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는 시기가 거의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뚫고 가느냐, 요 지금 삼각형이잖아요. 요렇게 요 끄트머리에 왔기 때문에 요걸 뚫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횡보하느냐, 아니면 요걸 강하게 뚫고 반등하느냐, 이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일단 음봉이니까 조금 더 관망하다가 내일 이후로 요게 어떻게 변할지, 추석 전에 방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석 전까지 한번 쭉 계속 뺐다가 추석 이후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어디에서 언제 그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엘리어트 파동 막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1파, 2파, 3파 해서 어디까지 쭉 떨어진다 막 이런 주식 예측을 하는데, 주식 예측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저는 엘리어트 파동 안 믿거든요. 지금 엘리어트 파동 지금 공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를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엘리어트 파동은 이게 주식 점쟁이죠. 내일 당장 이렇게 반등하면은 또 거기에 껴맞추냐, 이게 3파 여기에서 반드시 반등한다고 내가 했지 그러는데, 엘리어트 파동은 사실 점쟁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추세만
보는 거예요. 추세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만 보면 됩니다. 다음 보조지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MACD 보조지표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쭉 우하향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영선을 깨고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는 하락 추세다라는 겁니다. 요걸 깼으니까 앞으로 계속 하락할 거다가 아니고 지금 요 흐름 자체가 하락 추세다. 그러면 요게 이제 내일이라도 당장 반등할 수 있고 오늘 오후에라도 당장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추세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MACD를 통해서. 다음 스토캐스틱을 보면 스토캐스틱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토캐스틱에서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도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후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여기서도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조만간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네이버 증권으로 배우는 주식 투자 실전 가이드북입니다. 제 네이버 증권으로 배우는 주식 투자 실전 가이드북 책에서 설명했듯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MACD랑 같이 보라는 거죠. MACD가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 나올 때 상승하고, 상승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MACD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간에는 요게 잠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하루 반짝 양봉 나온 그거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MACD가 이렇게 하락 추세다 라는 거는 어차피 이제 하락 추세기 때문에 수익이 내봐야 뭐 하루 아니면 뭐 반나절 반짝 양봉이 나오는 그거기 때문에 지금 나온 요 골든 크로스는 별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게 의미가 있어지려면 MACD가 이렇게 최소한 우상향이라도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나온 요 스토캐스틱에서 어느 정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최근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기관, 외국인이 여기 60일 이평선 지지를 받는 요 시점 9월 21일에서 이렇게 살짝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루 반짝 이렇게 살짝 들어오는 걸로는 본격적인 얘네들의 그 수급을 알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한번 이제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한 달 동안 내리팔죠. 그리고 요때랑 이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기관은 계속 팔았어요. 4월 이후로. 그런데 주가는 어때요? 여기까지는 계속 올랐죠. 기관은 그냥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7월 중순까지 여기까지는 외국인이 올린 거예요. 외국인이.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개인이 그냥 막 동학개미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때려 박아가지고 막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 계속 팔고 외국인도 계속 팔고, 요 시점에서 개미들이 요만큼 올렸는데 더 이상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의 그 예탁 자금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소진이 됐고, 이 카카오 이렇게 큰 시가총액 이렇게 큰 시가총액 얼마예요 이게? 32조 원짜리 카카오를 움직이기에는 힘들죠. 동학개미들 돈 다 합쳐봐야 50조 원, 60조 원 막 이렇다고 하는데, 50조 원 가지고 32조 원짜리 주식을 움직이긴 힘들죠. 여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신풍제약 막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LG화학 뭐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 카카오 하나만 32조 원짜리를 움직이긴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도 봤는데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여기에도 개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 하나만 움직이긴 힘들어요. 그래서 요 기관과 외국인이 언제 다시 들어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 급등주 8할은 작전주 패턴으로 움직인다 그 책에서 보면 OBV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OBV는 거래량을 조금 더 알기 쉽게 거래량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지표예요. OBV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상승을 했죠. 8월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 OBV가 상승을 했다는 건 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이 오른 날 있죠. 이 빨간 날, 양봉인 날. 오른 날 거래량이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이 오른 날 거래량이 더 많았다는 건 앞으로도 더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계속 상승을 했는데 OBV가 여기서 꺾였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OBV가 정말 8월 말까지 이렇게 계속 상승하다가 여기에서 OBV가 꺾였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이게 하락하는 날 거래량이 더 많다. 하락하는 날 거래량. 하락하는 일수도 더 많고 이 하락하는 날의 거래량을 다 더하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OBV가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지금 우하향하고 있죠. 이거는 앞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더 많다는, 이게 기관이든 개인이든 뭐 세력이든 외국인이든 누군지 모르겠는데 OBV 상으로는 계속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바로 뒤집고 반등을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시점입니다. 카카오 종목은 좋죠. 카카오 내년도에도 계속 성장할 거고, 당장 내년도가 아니라 올해 3분기만 하더라도 또 더 많은 그런 이익을 낼 거다라고 계속 전망이 나오는데, 실적 잘 나오고 돈 많이 벌면은 무조건 이제 오른다가 아니고, 실적은 잘 나오는, 다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실적 잘 나와, 오케이, 이거 카카오 좋은 주식이야. 그런데 그러면 난 언제 사지? 언제 볼까? 언제 반등하지? 이걸 이제 다 보는 거죠. 그냥 이제 이런 거 보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우직하니 하고서는 뭐 5년, 10년 이렇게 이제 카카오 계속 매일매일 매수하면서 5년, 10년 쭉 들고 가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차트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차트 이야기가 소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당장 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아니면 당장 다음 달에 돈이 급하고 이 돈을 뭐 5년, 10년 묵힐 게 아니라 지금 얼마 안 되는 돈 끌어 모아서 이걸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당장에 이제 조금이라도 수익 내서 뭐 고기라도 한 번 더 사 먹겠다, 이런 사람들은 다 봐야죠. 카카오 실적도 보고, 실적 전망이 일단 괜찮다고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수급도 안 좋고 지금 하락 추세다라면은 지금 굳이 들어가기보다는 뭔가 반등의 그런 모멘텀이 생겼을 때, 상승의 실마리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주식시장,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주식시장이 쭉 빠져가지고 카카오도 이렇게 지금 원래 오늘 반등 하나 싶었는데 이제 미국 장도 안 좋고, 그리고 원래 또 명절 전에는 명절 기간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 추석 전후로 해서 요번에 추석 뭐 월요일 화요일 막 다 연가까지 내면 막 일주일 이상 뭐 휴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기간, 이 불확실성이 이제 긴 기간이 나오면 그 사이에 뭐 북한이 미사일 쏠 수도 있죠. 뭐 미국에서 뭐 트럼프가 뭐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요번에 또 뭐 공무원이 뭐 북한에서 사살됐다 그러죠. 뭐 북한 넘어갔다가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코로나도 또 다시 퍼질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앞두고 일단 한번 정리하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명절 끝나고 다시 시작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증시를 밝게 보는 사람들은 명절 바로 직전 최대한 빠졌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매수를 하면 명절 이후로 밝게 봤으니까 반등할 거다라고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야, 그거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떻게 알아? 그러고 이제 나는 확인하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일단 현금으로 계속 보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도 그런 투자 방법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 카카오 차트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차트를 이야기하면 이제 차트 욕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야, 그 차트 뭐 지난 것에 대한 그냥 기록일 뿐이지 앞으로 이걸 모르지 않느냐. 그렇죠. 저는 차트로 절대 언제쯤 다시 반등합니다라고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이 차트로 미래 주가 예측을 하는 건 저도 그건 사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추세가 이렇다. 추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물리 시간 배웠죠? 물리 시간에 어느 정도 가속력과 그쪽 방향에 대한 힘이 생기면 이걸 바로 돌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웬만한
호재가 아니고서는. 그러다 보니까 쌍바닥, 뭐 하락 추세 간의 쌍바닥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한 방에 쫙 올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요 추세를 되돌리는 그 시점까지 좀 관망하면서 시장을 좀 기다렸다가 다시 좀 좋아진다 하면 무릎 정도에서 잡아보자 라는 거죠. 카카오, 왜냐면 좋은 주식이니까요. 카카오, 저도 이제 카카오에 다시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이만큼 빠졌다, 그러면 이만큼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더 빠지면 더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진 거고요. 더 빠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를 기회가 더 커진 거예요. 왜냐면 카카오 좋은 주식이니까. 그래서 요걸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아니면 횡보를 시작할지 이거를 좀 살펴보면서 같이 크게 한번 수익을 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주식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번 카카오 또 다른 이야기가 생겼을 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